전공의 집단행동 여파가 2달째 이어지면서 경남 의료 현장도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일부 환자의 원정 수술과 대학병원의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령군이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위해 부산시와 맺은 물 공급과 상생 협약을 열흘 만에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동의나 군의회 보고 등의 절차 없이 협약을 진행하다 거센 반발에 직면한 것입니다. 평화와 공존의 바다를 주제로 한 2024 동아시아 문화도시 기념행사가 오늘 김해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10월까지 한중일 도자 교류전과 동아시아 화합 콘서트 등의 행사가 이어집니다.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전문교육센터가 전북에 문을 열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자동화 등 지역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도입을 지원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전공의 집단행동 여파가 2달째 이어지면서 경남의 의료 현장도 점점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원정 수술까지 받아야 하고 주요 대학병원들도 평소보다 입원 환자와 수술 건수가 크게 줄어 비상 경영에 나서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대환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함안에서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친 20대 환자. 권역 외상센터급인 경상국립대병원을 시작으로 부산과 울산, 대구까지 병원 48곳에 문의했지만 모두 수술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320km, 6시간 거리인 경기도 수원까지 가서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 때문에 이런 스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하기도 좀 힘들었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있었던 거죠.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필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외래 진료와 검사, 수술 축소에 나섰던 경남의 거점 의료기관인 경상국립대병원. 진주와 창원에서 운영 중인 병원 2곳 모두 병상 가동률이 2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진주에서만 수술 건수도 17%포인트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진주 본원의 경우 하루 평균 2억 원, 한 달 70억 원의 적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00억 원을 빌려 경영에 급한 불을 껐지만 임금 체불까지도 우려되자 결국 임직원 4천여 명에게 다음 달 비상 경영 돌입을 알렸습니다. 각 과의 운영비인 1국비 20% 감액은 물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급 휴가를 받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같은 피해가 언제 끝날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최소 1일에서 10일 정도까지 월 1일부터 시작하고 상황 종료까지라서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요. 환자들의 진료 차질, 지역 거점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환자 수는 줄었죠. 그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경영 목표 대비 차질을 빚고 있다. 한계치에 임박했다? 극단의 대립으로 치닫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 지역 거점 의료기관에 기댈 수밖에 없는 환자들과 경남의 보건의료 환경이 더 타격을 받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KBS 뉴스 이단입니다. 경상국립대가 내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분을 절반으로 줄여 선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국립대 관계자는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가 2달 넘게 이어지는 점을 감안해 의과대학 정원에서 늘어난 120여 명의 절반 정도만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반영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경상국립대를 비롯한 부산과 경남 지역 의대들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증원 규모를 최종 확정해야 하는데 의료계는 여전히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2025학년도 부산대 의대 정원 수는 200명, 올해보다 75명이 추가됐습니다. 정부의 자율조정 방침에 따르면 부산대는 증원 규모를 기존 75명에서 38명 선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부산대는 정부가 공문을 보내면 본격적으로 증원 규모 조정을 검토하고 학내 구성원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를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6곳의 국립대와 당초 뜻을 같이 하지 않았던 부산대가 정부 제안에 수용의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의대 정원이 49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난 동아대는
의대 건물을 신축해 증원된 신입생을 받을 환경은 갖췄다면서도 규모를 조정할 의사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 집단행동 해결 실마리를 풀려는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입학정원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제대와 고신대는 증원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아직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대학에서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확칙을 개정하여 증원 신청을 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됩니다. 더 늦기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지자체장 별도 승인 없이도 개원의가 수련병원을 비롯한 일반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의료계는 개인 병원의 운영 차질을 감수하고 다른 병원 진료에 나설 개원의는 많지 않아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의령군이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위해 부산시와 상생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열흘 만에 협약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동의나 군의회 보고 같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거센 반발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의령군 낙서면 주민들이 의령 군수실 앞에 모였습니다. 최근 의령군이 부산시와 맺은 취수원 다변화 상생 협약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협약은 의령군이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협조하고 부산시는 연간 200억 원 규모로 의령 농산물을 사주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없었다며 의령군의 협약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주민들과 면담한 오태환 의령군수는 협약 취소 여부를 부산시와 협의해 조만간 주민들에게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이 이루어진 지 열흘 만입니다. 주민 동의 없이 강행한 협약서 백지화 시키려고 그래 들어왔고요. 그리고 군수님하고 면담 결과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답을 준다 했으니까. 주민 의견 수렴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환경부는 2022년 사업 타당성 조사 예산 19억 원을 취수지역 동의 없이 편성해 창녕과 합천 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예산 편성을 계기로 어렵게 마련됐던 민관협의체 회의도 이후 파행을 겪었습니다. 주민 동의를 구하는 조건으로 사업이 물관리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각 지역마다 물량 조사행위거든요.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를 시켜놓고 물을 가져갈 준비를 해야 되니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어요. 한편 총선을 앞두고 주민 설명회를 잠정 연기했던 환경부는 다음 달 창녕과 합천 권역을 찾아 다시 주민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홍철호 전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접 브리핑을 통해 인선 내용을 발표하면서 야당과 더욱 소통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선 패배 직후 일제히 사의를 표한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만에 직접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신임 비서실장에는 정진석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야당, 또 우리 언론과 시민사회 이런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잘 직무를 잘 아주 수행해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신임 비서실장은 국회 부의장을 지낸 5선 중진으로 정부 감각이 뛰어나고 특히 야당 의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정 비서실장은 여소야대 전국에서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을 돕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소통하시고 통섭하시고 또 통합의 정치를 이끄시는데 제가 미력이나마 잘 보좌해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신임 정무수석에 재선을 지낸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수성가한 사업가로서 어떤 민생 현장의 목소리도 잘 경청하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새 국무총리 지명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국민, 국회와 더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정수배입니다. 공기업 감사 과정에서 감사 내용을 조작한 의혹을 받는 감사원 5급 직원이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직원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은 오늘 공기업 감사 서류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감사원 직원을 지난 1월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5급 공무원 A씨는 2017년 한 에너지 공기업 감사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공기업은 발전소 부품 조달 시 공개 입찰 규정을 어기고 비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어 감사원에 적발됐는데 이후 감사원은 해당 부품의 성능도 검증에 나서 기준 미달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비업체는 성능엔 문제가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감사원은 지난해 내부 감찰을 벌여 당시 감사에 참여한 감사원 직원 A씨가 성능시험 결과를 조작한 걸 적발했습니다. A씨가 비업체 부품에 이상이 없다는 시험기관 성적서를 발급받고도 감사원은 기준 미달로 측정됐다고 거짓 보고했다는 게 감사원 감찰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A씨가 증거 서류를 은폐 조작해 허위 감사 결과를 도출하게 했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부품 납품업체인 B사는 당시 조작된 서류로 인한 감사 결과로 다른 입찰에서 배제되는 등 피해를 입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해양경찰의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심사가 열렸습니다. 김 전 청장은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이 새 경비함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경찰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해경 장비기획과장을 지낸 A씨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들의 구속심사가 열렸습니다. 김 전 청장은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해양경찰청장 재직 시절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한 엔진 발주업체로부터 약 3,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담당 실무자였던 A씨는 업체로부터 약 2,4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해경이 서해 전력 증강 사업의 하나로 3,000톤급 대형 함정 도입을 추진하면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저성능 모델을 발주한 것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2월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해 함정 도입 계획과 입찰 관련한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에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엔진 발주업체 본사 등을, 11월에는 김 전 청장과 해경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에 경남과 부산에서도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르는 등 지진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진이 발생했을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행정기관이 내진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아르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일본 규슈 해협에서 발생한 규모 6.6의 강진에 이어 이틀 뒤엔 부산과 불과 50km 떨어진 스시마 해역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두 지진으로 부산에서도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10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지진 발생 시 부산시와 16개 구군은 상황 전파와 대피 안내, 대책 마련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부산시 재난대책본부 지진 대비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핵심 연락망인 통신 설비가 고정되지 않고 바닥이 뻥 뚫렸습니다. 부산시 재난대책본부에 있는 통신 설비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를 연결해 주는데 아래 내진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큰 지진이 났을 때 통신이 모두 끊어질 수 있습니다. 통신 설비가 새로 들어오면서 일부 내진 설계가 누락된 겁니다. 이중마루나 면진 테이블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23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산 중구청 재난대책본부.
통신선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진에 무너지지 않는 마루도 당장 설치 계획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청사 전체가 내진 설계조차 거치지 않았습니다. 내진 보호 설계 영역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본구청에 보강 공사하면서 이 설비 보강도 같이 이루어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단 3곳 청사만 내진 설비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8월 부산시 감사 결과 13개 구군이 주의를 받았지만 대부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빠른 시간 안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행동들이 취해지지 않으면 상황이 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은 모두 13차례. 지진 대비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대구의 한 전문대 학과장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며 학생들에게 수십만 원이 드는 사설기관 자격증을 따도록 권유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자격증 돈만 내면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취업에 도움도 되지 않아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구의 한 전문대학 보건복지계열 학과에 입학한 50대 학생. 학과장이던 교수가 취업에 도움이 된다며 7개의 자격증을 따라고 권유했습니다. 이 학생은 교수 말을 믿고 심리상담사와 학교폭력 상담사 등 자격증 7개를 모두 땄습니다. 이걸로 해서 사이언 개발해서 취업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학과장님 말씀으로 하시는 거니까 전부 다 믿고. 그런데 자격증 취득 과정에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따로 시험을 치지 않고도 관련 과목 수업만 들은 뒤 자격증 한 개당 4에서 5만 원만 내면 발급됐습니다. 수업을 아예 듣지 않고 자격증을 딴 학생도 있었습니다. 발급 비용도 현금만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학생 수십 명이 발급받은 자격증은 확인된 것만 400장이 넘습니다. 하지만 실제 취업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입니다. 자격증이 돈이 쓸모가 없다. 올빼한 자격증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지금 이렇게 좀 후회스럽기는 한데.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학교 측은 해당 학과장을 보직 해임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학과장 보직은 저희가 면시켰고요. 수사 결과를 보고 이제 뭔가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를 돌리든지. 문제가 된 교수는 자신이 부임하기 전에도 학과 차원에서 돈을 모아 관행적으로 해당 자격증들을 취득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 부산 강서구가 신도시인 에코 델타시티 일대 법정동 이름을 에코 델타동으로 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정동은 등기부 등본 등에 쓰이는 법적 주소인데 외국어로 된 동 이름은 처음이어서 행정안전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름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강서구 일대에 조성 중인 신도시 에코델타시티. 2028년까지 3만여 가구가 입주합니다. 부산 강서구청은 주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동 이름을 에코델타동으로 정하고 부산시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초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기 위해 요구안을 전달했지만 행안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어 명칭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는 만큼 부산시가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산 강서구의회 일부 의원과 한글학회 등 시민단체는 외국어 법정동 명칭 사용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 확정이 된다면 이건 최초의 외래외국어로 동 이름이 생기는 거죠. 이건 아주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동네 명칭은 주민들 의사를 따르는 게 맞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입주를 해서 이제 거주를 할 실사용자 입장에서 보자면은 저희의 의견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가 입장을 놓고 고심 중인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쯤 법정동 신설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기증한 작품 이건희 컬렉션의 지역 순회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도 이중섭과 박수근 등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40명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수염을 기른 남자가 한 쌍의 닭을 향해 소변을 보고 있습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속도감 있는 붓터치에 이중섭 특유의 해학성이 묻어납니다. 6.25 전쟁 당시 제주도에서 피란 시절을 보낸 이중섭은 서귀포 앞바다 풍경도 화폭에 담았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절구질하는 여인, 일하는 농가의 여인은 밀레 같은 화가가 되고팠던 박수근 작가의 한결같은 주제였습니다. 화강암 위에 그린 것 같은 거친 질감과 색채가 특징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이건희 컬렉션 9번째 지역 순회전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기증한 작품 50점을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 대표 작가의 명작 80여 점이 선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이렇게 문화생활을 즐기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귀한 작품들을 저희가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주 출신으로 4.3의 아픈 역사를 그림으로 풀어낸 강요배 작가가 제주의 자연을 화폭에 담아낸 작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주 작가인 강요배 작가와 고영훈 작가가 같이 함께 끼어 있어서 제주에서 열리는 이건희 컬렉션과 기타 여느 다른 시도에서 열리는 이건희 컬렉션과의 좀 차별점입니다. 저렴한 관람료로 한국 대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특별전은 오는 7월 21일까지 제주 도립미술관에서 이어집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 공장 전문 교육센터가 전북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도입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에 있는 한 농기계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지난 2016년 용접 로봇 등 스마트 공장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를 통해 작업 공정의 문제점을 찾아내면서 생산량이 30%가량 늘고 불량률도 크게 줄었습니다. 품질 부분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업체 납기 준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전북 지역의 중소기업들에게 이 같은 스마트 공장의 혁신 기술을 전수해줄 삼성 스마트 공장 교육센터가 전북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전국에서 5번째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 교육을 실시합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전직 전문가 30명이 멘토로 참여해 사례 중심의 체험 교육을 진행합니다. 저희 멘토들은 삼성에서 30년 이상 근무했고 스마트 공장만 한 7, 8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오는 2026년까지 297억 원을 들여 중소기업 200여 곳을 스마트 공장으로 바꾸려는 전라북도의 계획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이것이 다른 지역에도 전파가 되고 대한민국 전체를 변화시키는 씨앗이 됐으면 좋겠다. 전북형 스마트 공장 전문교육센터 구축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새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반도체와 승용차 수출 증가에 힘입어 이달 들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이 오늘 발표한 수출입 현황 자료를 보면 이달 들어 그제까지 수출액은 35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43%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고 최근 2달 연속 줄어든 승용차도 12.8% 늘며 증가 흐름으로 돌아섰습니다. 앞으로는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을 하거나 취사 또는 불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과 취사 행위, 불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주차장법을 개정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문화 교류 행사인 2024 동아시아 문화도시가 오늘 김해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한중일 세 나라는 이번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한 해 동안 전시와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교류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무대 위로 재즈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전통 의상을 곱게 차려입은 무용수들은 우산을 들고 화려한 춤사위를 선보입니다. 일본 전통 무용단이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을 알리는 본 공연에 앞서 최종 점검에 나선 겁니다.
今回は中国の方や韓国の方と、どういった文化の触れ合いができるのかなと楽しみにしてまいりました。精一杯今日一日楽しんで帰りたいと思います。 올해로 10번째를 맞은 한중일 세 나라의 문화 교류 행사 동아시아 문화도시. 해마다 나라별로 선정된 문화도시가 한 해 동안 문화예술 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교류합니다. 지금까지 한중일 도시 30곳이 참여했고 올해는 경남 김해시와 중국 웨이팡시와 다롄시, 일본 무나카타시가 참가합니다. 김해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한중일 전통 공연과 함께 댄스와 합창 등 다양한 축하 공연이 선보였습니다. 문화 교류로 시작을 해서 동아시아 문화 도시들이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로 또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는 오는 10월까지 도자 교류전과 동아시아 청소년 문화제 등 20여 개 문화 행사로 이어집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남 군 지역에도 5G 통신망 구축이 완료돼 도민들의 통신 서비스 이용이 나아질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과 KT, LG U+, 통신 3사의 5세대 이동통신 전국망 구축이 완료돼 경남에서는 거창과 고성, 남해 등 10개 군 주민들도 가입 통신사와 관계없이 5G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기후위기 비상행동 등 환경단체는 오늘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남부발전이 최근 이사회에서 하동 액화천연가스 LNG 터미널 사업 기본계획을 철회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는 LNG 터미널의 사업성 확보가 불가능해지자 사업 철회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시장 경제 논리로도 지지받을 수 없는 하동 LNG 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도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동군이 오늘부터 지역 농민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배보험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 작물은 벼와 가루쌀, 고구마와 옥수수 등 노지작물 25종과 시설작물 24종입니다. 농작물 재배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며 자치단체가 보험료 90%를 지원합니다.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이 다음 달 19일까지 기획전시 또 하나의 별을 진행합니다. 이번 전시에는 이성자 작가 작품 세계의 바탕이 됐던 어린 시절 경험과 타국 생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전시는 2024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미술전 이성자 지구 저편으로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통영에는 지역의 농수산물을 활용해 소스를 연구 개발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해 개발과 완성까지 3년을 준비한 시간. 판매를 앞두고 출발점에 선 청년들을 만나봅니다. 통영의 한 사무실. 홍보 영상과 홈쇼핑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판교에서 개발자로 일하던 정영민 씨. 치열한 삶에 지쳐 고향 바다로 돌아왔는데요. 재밌게 즐기면서 하는 일을 찾았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만들어진 상품들을 온라인으로 시장 진출시키고 이제 이쪽으로는 잘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했을 때는 사업성도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당시엔 했었습니다. 창업 5년 차. 지역 업체의 특산품과 농수산물 등을 홍보하는데요. 온라인 실시간 방송으로 판매를 돕고 있습니다. 수영 준비됐어? 네, 준비됐습니다. 감독님 오케이? 네. 롤 하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을 제작하는 업체는 수도권에 많아서 지역에서 의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고객들과 밀접하게 일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또 꼭 찍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통영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경쟁력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민 씨가 퇴근하고 후배들과 향하는 곳은 청년센터입니다. 직장은 퇴근했지만 또 다른 업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이버 플랫폼 활용.
뜻을 함께한 친구들과 음식 개발팀을 만들어 통영의 농수산물을 활용한 3가지 종류의 소스를 개발했습니다. 생멸치를 이용한 멸치 소스와 통영에서 키운 블루베리와 애플망고를 활용한 과일 소스는 지난해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제 시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디자인 등 보완할 점들을 살피고 의견을 나눕니다. 지금 통영 아예 온 지 8년 정도 됐는데 항상 너무 아름다운 도시고 자원도 풍부하고 근데 이걸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접목시켜서 뭔가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는데 출구를 찾는 이제 이렇게 팀원들이 다 만난 거죠. 요식업 경력 20년 차 남주희 씨. 호텔에 근무하며 소스 부서를 담당했던 경력을 한껏 발휘했습니다. 그때 유럽에 있는 엔초비를 가지고 시저드레싱 직접 만들었었는데 왜 그 멸치를 꼭 유럽에서 수입을 해야 되지? 그리고 이게 너무 많은데 멸치가 그래서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해봤던 것 같아요. 싱싱한 멸치를 염장하고 올리브 오일에 재운 뒤 갈아주는데요. 다양한 양념과 비린 맛을 잡는 비법까지 넣어주면 멸치의 감칠맛을 살린 소스가 완성됩니다. 이거는 비린 맛이 하나도 안 나고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 좀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들은 통영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지원해서 제품 개발비를 지원받아 결과물까지 생산했는데요. 시작은 작은 모임이었지만 전문 업체로 성장해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일하는 게 목표입니다. 소스 개발 전문 업체로 나아가고 싶고 소스 판매를 1등하는 업체가 아니라 이 지역의 색깔을 잘 나타내는 그런 조직으로 경남에서는 1등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막연했던 생각이 현실로 실현되기까지 3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치열한 수도권의 삶을 떠나 고향에서 즐거움과 성취감을 맛보며 통영을 알리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시의 한 간부 공무원이 업무 시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2일 오후 5시쯤 창원시 안민동 한 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준으로 술에 취한 채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A씨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를 할 예정입니다. 창원지검은 작업장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위반한 혐의로 김해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와 회사 법인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안전기준에 못 미치는 쇠줄을 쓰고 추락을 막기 위한 발판도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2022년 4월 천장 크레인 작업 중 쇠줄이 파손되면서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을 맞아 내일부터 주말인 오는 27일까지 기념 행사가 이어집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함께 이룬 도약 50년, 함께 여는 미래 50년으로 내일은 경남의 마이스터 고교생 60여 명이 창원의 대기업과 연구기관을 돌아보고 모레는 50주년 공식 기념식과 기념 조형물 제막식이 진행됩니다. 목요일부터 이틀 동안은 토론회가, 토요일에는 창원광장에서 음악회가 마련됩니다. 경상남도가 오늘 창원시 진해구 부산항신항 서컨테이너 부두 배후단지에 물류기업 2곳과 1,572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LX 판토스 신항 에코 물류센터는 1,000억 원을 투자해 2026년까지 대규모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DP월드 부산 로지스틱스 센터도 572억 원을 투자해 2027년까지 물류센터를 만듭니다. 경상남도는 두 기업의 신규 투자로 275명의 신규 고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오늘 창원 경남 관광고등학교에서 14개 직업계 고교생 150여 명을 대상으로 취업 연계 채용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채용 설명회에는 호텔과 리조트 관련 6개 회사와 CJ 계열사가 참여해 식음료와 조리 등의 분야에서 110여 명을 채용합니다. 베트남 꽝찌성 대표단이 오늘 창원시를 방문해 투자와 무역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베트남 북부 중앙 해안에 있는 꽝찌성은 2021년 국내 기업들이 3조 1,000억 원 규모의 가스 복합 발전소와
LNG 터미널 건설 사업을 수주한 곳으로 국내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곳입니다. 경남 농업기술원은 최근 올해 처음으로 탄저병에 걸린 단감나무 가지에서 탄저병 포자가 번진 것을 확인했다며 농가의 초기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경남 농업기술원은 지난해에는 단감 재배지의 40% 이상에서 탄저병이 발생했고 올해도 봄에 잦은 강우와 고온으로 탄저병 발생이 예년보다 빠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종일 흐린 하늘을 선선했던 오늘이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다시 올라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는데요. 내일 창원의 아침 기온은 12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지만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번 비는 모레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내륙을 중심으로는 5에서 30mm,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10에서 40mm 정도입니다. 특히 모레 곳곳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해안에서는 모레까지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12도, 창녕이 11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0도, 의령이 21도로 오늘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1도, 거창이 7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고요. 한낮에는 산청이 19도, 하동 2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 우리 지역은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